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16회차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GitHub 기능들을 실제로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스코드 관리 방식부터 기트의 기본 흐름, 브랜치, 그리고 GitHub 원격 저장소까지 하나씩 배워왔죠.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오늘 수업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특히 GitHub 페이지즈는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어도 간단한 HTML, CSS만으로 전 세계에 공개되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능입니다. 오늘 실습까지 마치면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과 프로필을 담은 개인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 주소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실제로 어떤 걸 만들어 볼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바로 GitHub 페이지즈를 활용해서 나만의 자기소개 웹사이트 만들기.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동안 GitHub 원격 저장소 연습도 충분히 했고 브랜치 실습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술을 실전으로 활용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이 VS 코드로 직접 HTML과 CSS 코드를 작성해보고 그 파일을 GitHub에 올린 다음 GitHub 페이지즈 기능부.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오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VS 코드를 활용해서 웹 문서를 직접 코딩해 본다. 아마 HTML과 CSS가 처음인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틀을 제가 드릴 거고 여러분은 그 틀을 바탕으로 자기 이름, 사진, 취미 같은 기본 정보를 넣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GitHub 페이지즈를 통해 여러분이 만든 웹페이지를 실제 URL로 배포한다. 즉 HTTP 본인 아이디지 떠요. 이 주소로 접속하면 여러분의 홈페이지가 바로 뜨게 되는 겁니다. 이건 취업 포트폴리오에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을 소개하는 간단한 개인 사이트를 만드는 첫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실습은 지난 15회차까지 배운 내용들이 모두 필요한 정리와 실전 경험이 되는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이미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작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컴퓨터에서 홈페이지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즉, VS 코드에서 HTML 파일과 CSS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자기소개 페이지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로컬 작업, 즉 내 컴퓨터 안에서만 보이는 상태죠. 두 번째는 그 홈페이지를 GitHub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GitHub 페이지즈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코드를 GitHub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웹사이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실습이 끝나면 여러분은 HTTP 본인 아이디지 또요. 이 주소를 친구에게 보내서 여기가 내 홈페이지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홈페이지의 예시입니다. 먼저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예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번 페이지에서 구현할 주요 기능들입니다. 프로필은 사진과 기본 정보를 카드 형태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이름, 나이, 전공 같은 기본 프로필이 들어갑니다. 태그는 자신의 관심사를 태그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AI, 운동, 프로그래밍, 카페 탐방처럼 여러분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스폰시브는 모바일에서도 예쁘게 보도록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형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실제 완성된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프로필, 자기소개 문단, 관심 분야, 활동 내용까지 카드형 U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학생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게 되는 파일은 index.html 파일과 style.cs 파일 단 두 개예요. 이 두 파일만 있으면 이렇게 완성도 있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코드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코딩 없이 기본 틀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내용만 자신에게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사용할 도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실습에 필요한 도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VS 코드,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HTML과 CSS 파일을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VS 코드가 작업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C 언어를 하더라도 전부 VS 코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VS 코드에 익숙해지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GitHub, 무료 웹 호스팅 서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파일을 GitHub에 올리며 GitHub 페이지즈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웹사이트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GitHub의 서버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오늘은 VS 코드에서 홈페이지 파일을 만들고 GitHub에 업로드하고 GitHub 페이지즈로 배포. 이 전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지난 15회차까지 GitHub 원격 저장소, 커밋, 푸시 다 해봤으니까 오늘은 그 기술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웹사이트를 무료로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도 오늘 실습 후 집에서 계속 확장해 보셔도 좋아요. 이제 홈페이지 파일을 올려둘 공간, 즉 GitHub 리포지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itHub 페이지즈가 동작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GitHub 계정 안에 웹사이트 전용 리포지터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바로 리포지터리 생성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GitHub에 로그인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New 리포지터리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만드는 리포지터리가 곧 여러분의 웹사이트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시 뒤 슬라이드에서 직접 리포지터리 이름을 어떻게 설정해야 GitHub 페이지즈가 자동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리포지터리 이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단계만 잘 따라오며 이제 여러분의 GitHub 안에 홈페이지를 담을 비어있는 웹서버 공간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자, 이제 리포지터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왔습니다. 바로 리포지터리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인데요. GitHub 페이지즈는 특정 이름 규칙을 정확히 따라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본인 아이디지도아요 이 형태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아이디가 앤드루진나며 앤드루진지도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GitHub이 이건 웹사이트구나 하고 자동으로 인식해서 여러분의 페이지를 웹사이트로 변환해 줍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다르게 쓰면 예를 들어 앤드루진 홈지도아요라든지 마이홈 이렇게 적으면 GitHub 페이지즈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리포지터리 이름이 곧 여러분의 웹사이트 주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정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공개 여부는 반드시 퍼블릭로 설정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에디트 리드미는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 파일이 하나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편해요. 이 화면까지 제대로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버튼을 누르며 드디어 여러분의 홈페이지 전용 저장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리포지터리에 실제로 HTML과 CSS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이어서 진행할게요. 이제 GitHub에 올릴 웹사이트의 실제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C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폴더 이름은 영문으로 마이사이트라고 지어주세요. 웹 개발에서는 한글 폴더 이름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영어 이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이사이트 폴더가 준비되면 VS 코드를 실행해서 방금 만든 마이사이트 폴더를 그대로 열어주세요. VS 코드는 폴더 단위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폴더를 통째로 열어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폴더 안에 두 개의 빈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index.html 웹페이지의 내용이 들어가는 파일, style.cs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파일. 이 두 파일이 오늘 우리가 만들 홈페이지의 핵심 뼈대가 됩니다. index.html은 화면에 무엇을 보여줄지, style.cs는 어떤 스타일로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이사이트 폴더 안은 비어있고 VS 코드에서 열어두면 바로 개발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2단계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홈페이지 만들기에 절반은 이미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인덱스 HTML 파일부터 실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VS 코드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두 개의 파일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열어둔 My Site 폴더가 VS 코드 화면 왼쪽에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바로 인덱스 HTML과 스타일 CS를 생성하게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VS 코드 상단 메뉴에서 파일에서 New 파일을 클릭합니다. 혹은 단축키인 컨트롤 Alt 윈도우 키 그리고 N을 눌러도 돼요. 그러면 상단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먼저 인덱스 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프로젝트 안에 HTML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New 파일을 눌러 이번에는 스타일 CS라고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 익스플로러 창에 인덱스 HTML, 스타일 CS 두 파일이 나란히 생성됩니다. 인덱스 HTML은 웹페이지의 내용을 담당하고 스타일 CS는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담당합니다. 즉, 내용을 쓰는 파일 플러스 꾸미는 파일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홈페이지 코드를 작성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HTML 기본 구조부터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만든 인덱스 HTML 파일 안에 웹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문서의 시작을 알려주는 선어부, 페이지 설정을 담당하는 헤드 영역, 실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담는 바디 영역,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 보시는 코드는 아주 기본적인 HTML 문서의 뼈대입니다. 먼저 POCTYP HTML 이 줄은 이 문서는 HTML5 문법으로 작성됐다는 선언입니다. HTML 고 페이지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헤드 부분을 보시면 메타 자셋 UTF-파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문자 인코딩을 설정하는 코드예요. 타이틀 브라우저 탭에 표시되는 페이지 제목입니다. 링크 리얼 스타일 시트 리프 스타일 CS 아까 만든 스타일 CS 파일을 이 HTML 문서에 연결해주는 코드입니다. 즉, 이 문서는 스타일 CS에서 스타일을 가져와서 꾸민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디 부분에는 DB 클래스 페이지 화면 전체를 감싸는 큰 박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작성할 실제 내용은 이 DB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뒤 슬라이드에서 헤더, 프로파일 카드, 태그, 푸터 등 하나하나 구조를 채워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 뼈대를 준비한 단계로 집을 짓기 전에 뼈대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 뼈대 안에 실제 화면 구성 요소를 하나씩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넣을 부분은 바로 HADR 영역입니다. 헤더는 웹페이지의 머리 부분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사이트의 제목, 한 줄 설명, 로고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코드를 보면 헤더 클래스 헤더 영역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7 홍길동 자기소개 H 페이지의 메인 제목입니다. 보통 H1 태그는 페이지에서 가장 크게 강조할 제목을 의미해요. P 클래스 서타이틀라만의 간단 포트폴리오 P 제목 아래에 들어가는 한 줄 부제목입니다. 실제로는 학생 여러분 스타일대로 문구를 자유롭게 바꿔서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메인 영역입니다. 메인 클래스 컨테이너 여기 안에 앞으로 프로필 카드, 자기소개, 관심 분야, 활동 내용 같은 주요 콘텐츠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는 사이트 구조를 제목 영역과 본문 영역으로 나누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나눠두면 나중에 CSS로 스타일을 적용할 때 훨씬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들 페이지도 이런 구조 덕분에 반응형 형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메인 안에 실제 프로필 카드를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영역 안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프로필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필 카드는 여러분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주는 영역이에요. 사진, 이름, 전공, 나이, 간단한 소개 등이 들어갑니다. 코드를 보시면 구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영역입니다. DB 클래스 프로파일 레프트 이 안에는 프로필 이미지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HG처럼 이니셜을 보여주는 형태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사진으로 바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영역입니다. H 태그 안에 이름을 넣고
P클래스 프로파일 롤에는 역할 또는 전공, P클래스 프로파일 서머리에는 한 줄 소개가 들어갑니다. 그 아래 DB 클래스 인포 그리드 부분은 라벨과 값 형태로 정보를 나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 20세 전공, 컴퓨터공학 이런 형태로 간단한 정보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조는 왼쪽엔 프로필 이미지, 오른쪽엔 텍스트 정보라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프로필 카드 UI 패턴입니다. 이건 실제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이에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프로필 카드 아래에 들어갈 추가 콘텐츠, 즉 자기소개 영역과 관심 분야 섹션을 이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필 카드 아래에 들어갈 추가 콘텐츠들을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의 본문 구조는 보통 속에 관심 분야, 활동 내용처럼 여러 섹션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중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섹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About Me 섹션입니다. 섹션 클래스, 섹션 카드. 섹션 하나를 감싸는 박스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미리 나눠두면 나중에 CSS로 카드 모양을 꾸미기 훨씬 쉽습니다. H3 About Me H4. 섹션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P 여러분을 소개하는 한 문장 또는 짧은 단락을 넣으면 됩니다. 예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좋아합니다라고 적어두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소개로 자유롭게 바꿨으면 됩니다. 다음은 관심 분야 섹션입니다. 올 클래스 태그 리스트와 미 클래스 태그 구조는 관심사를 태그 형태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웹 개발, 알고리즘 같은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그 구조는 포트폴리오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이다. 여러분도 실무나 취업 준비할 때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터입니다. 푸터 클래스 푸터 영역은 페이지 맨 아래쪽에 고정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저작권 문구나 페이지 작성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시에서는 2025 홍길돈처럼 작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섹션 구조까지 완성하면 HTML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콘텐츠 배치가 완료된 상태예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HTML을 예쁘게 꾸며주는 CSS 작업입니다. 전체 코드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타이핑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덱스 HTML 안에 페이지 구조와 내용을 채워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HTML을 예쁘게 꾸며주는 디자인 작업, 즉 CSS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CSS는 글자색, 글자 크기, 여백, 배치, 배경색, 이미지 스타일, 반응형 디자인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스타일을 담당하는 언어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스타일 CS 파일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스타일 CS는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츠의 약자고 HTML 구조에 디자인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파일 하나로 전체 사이트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글자를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색을 변경할 수도 있고 카드를 둥글게 만들 수도 있고 모바일 화면에서 자동으로 줄어드는 반응형 기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HTML은 무엇을 보여줄지 CSS는 어떻게 보여줄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실습에서 여러분은 스타일 CS에 미리 준비한 기본 디자인 코드를 붙여넣고 필요하면 색상이나 크기를 직접 바꾸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스타일 CS의 기본 스타일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스타일 CS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죠? 이제 실제로 가장 기초가 되는 스타일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박스 사이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 여백을 모두 제거해주는 초기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마다 기본 여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화면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바디. 페이지 전체의 기본 디자인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폰트, 배경색, 글씨색, 줄 간격 등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예시를 보면 폰트는 시스템 기본 폰트를 사용하고 배경색은 연한 회색, 글자색은 진한 남색 이런 식으로 전체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페이지. 우리가 HTML에서 전체 콘텐츠를 감싸던 DB였죠. 이 부분은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담당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세로 방향 정렬, 가운데 배치, 화면 높이를 꽉 채우는 설정.
이런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깔끔하게 중앙 정렬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즉,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배치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헤더, 프로필 카드, 섹션, 태그 등 각 개별 요소를 꾸미는 세부 스타일을 이어서 볼 거예요. 이제 스타일 CS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 헤더 디자인 플러스 전체 레이아웃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기본 배경색과 폰트, 페이지 중앙 정렬 같은 가장 기초적인 스타일을 적용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콘텐츠가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단계입니다. 특히 HADR 부분은 웹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코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플러스 첫 번째, 제목을 가운데 정렬. 우리가 HTML에서 H1과 P를 넣어두었는데 이 요소들을 가운데 정렬해주는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웹페이지 메뉴의 제목이 딱 가운데 정렬된 형태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플러스 두 번째, 본문 폭을 760px로 제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웹페이지는 화면 크기가 너무 넓어지며 내용이 좌우로 길게 퍼져서 읽기 어려워지는데 최대 폭을 약 760px 정도로 제한해주면 가독성이 확 좋아지고 안정적인 레이아웃이 됩니다.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들이 이렇게 적절한 폭 제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한 겁니다. 즉, 이번 스타일은 페이지 제목과 주요 콘텐츠를 보기 좋게 중앙에 배치하고 본문 폭을 적당히 제한해서 안정적인 레이아웃을 만든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초 레이아웃을 잡아두며 뒤에서 프로필 카드나 태그 목록을 추가할 때 화면이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정렬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프로필 카드와 각 섹션을 위한 세부 스타일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디자인이 확 살아나는 부분이에요. 이제 HTML에서 만들어둔 프로필 카드와 About Me 섹션 같은 요소들을 실제로 카드 형태로 예쁘게 보이도록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카드 스타일은 요즘 웹사이트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기법이에요. 흰색 배경, 둥근 모서리, 그림자 효과 등을 넣어 정보를 덩어리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러스 첫 번째, 카드 박스 디자인. CSS 코드를 보면 프로파일 카드, 섹션 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카드 배경을 흰색으로 만들어줍니다. 보더 레디어스 16px.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패딩 24px, 24px, 20px. 카드 안쪽에 여백을 넣어 콘텐츠가 답답하지 않게 보이도록 합니다. 박스 샤도우 0, 12px, 32px, RGB. 카드 아래에 아주 은은한 그림자를 넣어 입체감 있는 깔끔한 카드 형태를 완성합니다. 보더 1px 솔리드 샤비오 이치기. 카드 경계선을 넣어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부분만 적용해도 전체 페이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플러스 두 번째, 프로필 카드 레이아웃. 프로필 카드 안쪽은 좌측 아바타와 우측 정보가 나란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CSS에서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리드 템플릿 컬럼즈 110px 1알짜리. 왼쪽은 아바타. 오른쪽은 텍스트 정보로 배치합니다. 앱 20px. 두 영역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둬서 통일감 있게 만듭니다. 어라인 아이템즈 센터. 위아래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운데에 정렬해줍니다. 그리드를 사용하며 레이아웃이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반응형에서도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제 프로필 카드 안쪽 요소들을 하나씩 꾸며보겠습니다. 프로필 카드가 예쁘게 보이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아바타와 정보 텍스트들의 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CSS 코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디자인하는 부분이에요. 플러스 첫 번째, 아바타 꾸미기. 아바타는 카드 왼쪽에 크게 들어가는 원형 프로필입니다. HTML에서는 단순히 스페그 스펜으로 적어두었지만 CSS를 통해 완전한 원형 아이콘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위드 96px, 하이트 96px. 크기를 고정해서 동그란 형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보더 레디어스 999px.
이 값은 사실상 완전한 원형을 만들기 위한 설정입니다. 백그라운드, 리니어 그레디언트, 그라데이션 배경을 넣어서 더 감각적인 느낌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덕분에 개인 홈페이지가 훨씬 더 세련돼 보이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어라인 아이템즈,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 원안에서 텍스트가 정확히 가운데에 오도록 정렬하는 역할입니다. 폰트 사이즈 32px 컬러 샵 FFF. 이니셜을 더 크게,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아바타만 잘 만들어도 전체 프로필 카드가 훨씬 전문적인 느낌을 줍니다. 플러스 두 번째, 정보 텍스트 정렬. 정보 텍스트 영역은 라벨과 플러스가 처럼 2단으로 정렬되는 구조입니다. 디스플레이 그리드 템플릿 컬럼즈 리피트. 이 코드는 텍스트를 깔끔하고 균형 있게 두 칸으로 나누어 정렬합니다. 라벨과 값이 줄을 맞춰서 정돈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8px, 16px. 세로, 가로 간격을 적절히 띄워서 정보가 너무 붙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 인포 그리드 스타일 때문에 나이, 전공, 취미 같은 정보가 딱 보기 좋게 정렬된 형태로 표시되는 거예요. 즉, 이번 슬라이드의 핵심은 아바타는 원형 플러스 그라데이션으로 강조하고 정보 텍스트는 2단 그리드로 정렬하여 깔끔하게 보이게 하나 입니다. 앞에서 만든 프로필 카드가 이제 실제 사람 속의 카드처럼 보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필 카드의 마지막 부분이 태그 목록과 푸터 영역을 스타일링해 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까지는 카드의 큰 구조와 정보 배치까지 정리했다면 이번 부분은 카드의 개성을 더해주는 장식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첫 번째, 태그 리스트. 태그는 관심 분야, 사용 언어 같은 정보를 짧고 간단하게 보여줄 때 자주 쓰는 디자인입니다. 코드를 보면 리스트 스타일, 놈, 기본 리스트 점을 없애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계획 8px. 태그들이 가로로 자연스럽게 나열되도록 구성합니다. 이렇게 플렉스 박스로 태그들을 나란히 배치하며 전체 카드가 훨씬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바뀝니다. 플러스 두 번째, 태그 모양. 개별 태그는 작은 알약 모양으로 만들어야 깔끔해요. 그래서 다음 스타일이 사용됩니다. 보더 레디어스 999px. 완전한 둥근 알약 모양. 패딩 4px, 10px. 너무 붙지 않도록 여백을 주어 가독성을 확보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샵 FEFFF 컬러 샵 4338C. 연한 배경 플러스 진한 글자색 조합 후 태그가 부드러우면서도 눈에 띄도록 설정했습니다. 태그 스타일링만 잘해도 전반적으로 디자인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플러스 세 번째, 푸터. 푸터에는 보통 저작권 또는 만든 사람을 표시합니다. 카드의 맨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단정하게 구성합니다. 텍스트 어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하여 전체 카드 디자인과 통일감을 유지하고 마진 탑 12px. 본문과 적절히 간격을 둬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컬러 샵9C3AF. 회색 계열로 시각적 무게를 낮춰 본문보다 살짝 뒤로 물러난 느낌을 주는 색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슬라이드는 카드를 완성하는 마지막 디테일 요소들입니다. 태그는 카드의 정보성을 높여주고 푸터는 마지막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며 두 요소 모두 전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체 소스입니다. 22에서 23 슬라이드까지 있으니 잠시 멈춰서 실제로 타이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든 인덱스 HTML과 스타일 CS 파일을 GitHub 저장소에 업로드해서 실제 웹사이트로 배포해 볼 차례입니다. GitHub 페이지즈는 별도의 서버 설치 없이 파일만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웹사이트 주소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과정만 완료하면 바로 여러분의 자기소개 홈페이지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플러스 첫 번째, 파일 업로드 화면 여기. GitHub 저장소 화면에서 우측 상단 에디트 파일에서 업로드 파일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파일을 끌어다 놓을 수 있는 업로드 화면이 열립니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크리에이트 뉴 파일을 눌러서 직접 붙여넣는 건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파일이 있으니까 반드시 업로드 파일즈를 클릭해야 해요. 플러스 두 번째, 인덱스 HTML 스타일 CS 업로드하기. 업로드 화면이 열리면 여기 중앙에 보이는 영역다가 두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인덱스 HTML, 스타일 CS 두 파일이 정상적으로 올라왔는지는 아래쪽 업로드 리스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예시처럼 파일 이름이 두 개 모두 보이면 업로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플러스 세 번째, 커밋으로 저장하기. 업로드만 한다고 끝이 아니다. GitHub에서는 모든 변경사항을 커밋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면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버튼 커밋 체인지즈를 꼭 눌러주세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GitHub의 변화된 내용을 저장하고 여러분의 홈페이지 파일이 공식적으로 저장소에 들어갑니다. 정리하자면 에디트 파일에서 업로드 파일즈 클릭, 인덱스 HTML 스타일 CS 드래그, 커밋 체인지즈 버튼 클릭, 이 세 단계만 기억하며 GitHub 페이지즈로 배포할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파일 업로드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 GitHub 페이지즈를 활성화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GitHub 페이지즈는 저장소 설정 안에 숨어 있어서 초보자분들은 이 메뉴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플러스 첫 번째, 저장소 상단의 세팅스 클릭. 여러분이 만든 저장소 화면 상단 메뉴 중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세팅스 메뉴를 눌러주세요. 플러스 두 번째, 왼쪽 사이드바에서 페이지즈 메뉴로 이동. 세팅스 화면이 켜지며 왼쪽 메뉴들을 아래로 쭉 내려보면 페이지즈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GitHub 페이지즈 설정을 하는 곳이에요. 플러스 세 번째, 빌드 앤드 디플로이먼트 설정하기. 이제 오른쪽에 빌드 앤드 디플로이먼트라는 영역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꼭 아래 설정을 맞춰야 합니다. 소스, 디플로이 프롬 A 브랜치. GitHub 페이지즈가 브랜치의 파일을 가져와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브랜치 메인. 우리가 인덱스 HTML을 저장한 위치가 메인 브랜치의 루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선택해야 GitHub 페이지즈가 파일을 찾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줍니다. 이 두 설정이 정확히 맞아야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생성됩니다. 플러스 마지막 세이브 클릭. 모든 설정을 확인했으면 오른쪽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걸 누르는 순간 GitHub 페이지즈가 배포를 시작하고 잠시 후 여러분의 자기소개 홈페이지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정의, 세팅스 들어가기, 페이지즈 메뉴 이동, 소스 디플로이 프롬 A 브랜치, 브랜치 메인, 세이브 클릭. 여기까지 완료하면 이제 진짜로 홈페이지가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이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만든 나만의 자기소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볼 차례예요. GitHub 페이지즈는 저장소 이름과 GitHub 아이디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주소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플러스 접속 주소 형식. http 아이디지도요. 예를 들어 제 아이디가 앤드루진나면 웹사이트 주소는 화면에 보이는 접속 주소 예시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면 조금 전 우리가 만든 인덱스 HTML과 스타일 CS 기반의 실제 홈페이지가 바로 열립니다. 정상 접속이 안 될 때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바로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래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꼭 살펴보면 해결됩니다. 저장소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 반드시 idg.io 형식이어야 합니다. 인덱스 HTML 파일이 최상위 폴더에 위치해 있는지, 폴더 안에 들어있으면 페이지가 출력되지 않은, 페이지즈 설정에서 브랜치가 메인모 선택되어 있는지, 메인이 아닌 다른 브랜치를 선택하면 사이트가 비어있는 상태로 열림.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사이트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열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필과 관심 분야, 속에 글 등이 들어가 여러분만의 완성된 자기소개 웹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진짜 웹사이트를 가진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성취감을 주는 순간이다. 여기서 한번 박수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GitHub 웹사이트에서 우리의 인덱스 HTML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itHub 페이지즈의 장점은
내 컴퓨터가 없어도 웹에서 바로 수정하고 즉시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플러스 첫 번째, 수정할 파일 클릭. 저장소 화면에서 여러분이 수정하고 싶은 파일, 여기서는 index.html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코드 전체가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플러스 두 번째, 연필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연필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이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수정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연필 아이콘을 안 눌러서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플러스 세 번째, 원하는 내용 수정. 예시처럼 타이틀 내용을 수정하는 페이지라고 바꿔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index.html과 style.cs는 GitHub 웹사이트에서도 즉시 수정 가능. 수정한 내용은 바로 GitHub 페이지즈에 반영된 단 커밋 저장을 해야 반영됩니다. 플러스 네 번째, 커밋 체인지즈 클릭하여 저장. 수정이 끝났다면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버튼 커밋 체인지즈를 클릭합니다. 이 버튼이 GitHub에서의 저장 역할이에요. 커밋을 눌러야 페이지가 업데이트되고 실제 웹사이트에도 변경사항이 반영됩니다. 학생들에게 실습할 때 커밋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나, 커밋은 저장과 버전 기록까지 함께 남기나, 이 두 가지를 꼭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일 클릭, 연필 아이콘으로 수정 모드 진입, 내용 변경, 커밋 체인지즈 버튼으로 저장, 이 과정을 익히면 노트북이 없어도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홈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GitHub에서 index.html을 수정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왜 그대로지 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의 원인은 브라우저 캐시 때문입니다. 브라우저는 우리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빨리 보여주기 위해 예전 화면을 저장해 두는데 GitHub 페이지즈처럼 자주 새로 고치는 사이트는 이 캐시 때문에 수정된 내용이 바로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 강력 새로 고치. 키보드 단축키는 Ctrl Shift R입니다. 이 명령을 누르면 브라우저 캐시를 무시하고 정말 최신 파일을 새로 받아오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이 바로 반영됩니다. 캐시 때문에 사이트가 안 바뀐 줄 알고 다시 파일을 지우고 올리는 경우가 많은. 거의 90%는 캐시 문제이므로 먼저 하드 리프레시 해볼 것. 결과 화면은 오른쪽 예시처럼 타이틀 내용을 수정하는 페이지로 바꿨다면 강력 새로 고침 후에 실제 웹사이트도 똑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끔은 캐시를 지워도 사이트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GitHub 페이지즈가 아직 새 버전을 전 세계 서버로 배포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배포가 1초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 대략 30초에서 1분 정도 지연될 수 있어요. 특히 수업 시간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배포할 때는 더 느릴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액션스 메뉴에서 배포 상태 확인. GitHub 저장소 상단 메뉴에서 액션스 탭을 눌러보면 지금 저장소가 어떤 작업을 수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록색 체크면 배포 완료, 노란색 점이면 아직 배포 중, 빨간색이면 오류 발생, 이렇게 상태가 표시됩니다. GitHub 페이지즈에 수정이 반영되지 않을 때 점검 순서는 하드 리프레시, 액션스에서 배포 상태 확인, 그래도 안 되면 설정 점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